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수입니다. 오늘 TLP 가족 여러분들께 사례 분석 두 가지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례 분석할 내용들은 스터디 방에 있죠. 우리 TLP 스터디 그룹이라는 밴드가 있을 거예요. 그 밴드 안에 들어있는 두 개 올라와 있는 검사 결과지가 있거든요. 그 결과지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의 학습 심리를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저녁에 그 에이블 TV에서 생방했었던 에이블과 TLP에 관련된 것들을 질문 해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에이블에만 좀 집착을 혹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TLP 원장님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은 마음속에 늘 가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에이블을 사올 수 있게 됐었던 것들은 TLP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일이기도 해서 올 한 해를 TLP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 한 해도 TLP로 시작을 해서 좀 TLP와 에이블의 좀 밸런스를 좀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정은 좀 넘어가고요. 바로 이제 그 결과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화면 전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요.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아이고, 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이라고 해요.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이태탁 원장님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처음에 대화를 나눌 때 느낌부터 어머님께서 아이를 많이 억압하고 관리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엄마가 아이를 억압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어머님 한번 모셔서 혼낼 생각인데 대략적인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 어떻게 이렇게 네, 여기요. 네. 요 왜 이렇게 되죠? 이거를 화면을 적게. 좋아요.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동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TLP 상담하실 때 초급이나 중급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들 딱 3가지만 꼽아드렸습니다. 먼저 그래요. 복습부터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TLP의 상담이 아직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프 보는 걸 일단 멈추세요. 그래프는 어쨌든 그냥 숫자가 나와 있는 건데 그 숫자만 가지고 어떤 깊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직 낯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2가지 솔루션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래프를 안 보고도 상담하는 방법, 그리고 그래프를 잘 읽는 방법. 그러면 그래프를 안 보고 상담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초급과정 2번이나 녹화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아직 감기가 안 떨어졌어요. 코가 맹맹하죠? 다시. 아이들이 검사지에 이렇게 응답을 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응답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아이의 마음을 하나하나 아이가 응답한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를 그냥 하나 둘씩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읽어 나가시면서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를 충분히 쉽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기효능감에는 9가지 질문이 있고요.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죠. 그리고 10번부터 18번까지는 교과목에 대한 자기효능감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일반적인 자기효능감과 교과목에 대한 자기효능감 어떻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을 직접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아보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공부가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 있죠. 잠시만요.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방송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코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요거에 보시면은, 앞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제가 그래도
이 책을 한 권 쓰기까지, 물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걸 한 권 쓰기까지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보고, 교과서를 보고, 내용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그냥 비교적 그 이론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비교적 좀 읽기 쉽게끔 제가 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왕 이거 꺼낸 김에 좀 목차를 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목차가 없네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편집이 있을 수가 있죠? 목차가 없습니다. 목차가 없어요. 저런. 아무튼, 첫 번째를 보시면, 검사 소개가 있습니다. 검사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TAP를 소개하는 거, TAP의 구조, 그리고 TAP의 절차, 그리고 어떻게 상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단검사 소개부터 이렇게 나와 있겠죠? 디자인도 쌈박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맞습니다. 뭐 누가 했겠습니까? 이런 숫자 위에 이렇게 좀 삿갓을 이렇게 씌워놓는 이런 것들 참 센스 있죠. 여기 이렇게 라벨 달아놓거나, 네. 별거 아니지만 참 만들기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이런저런 쓸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LP 상담이 좀 어려우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공부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공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면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같이 그런 개념들을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익혀나갈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직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정독을 안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형광펜으로 표시해둔다거나 뭐 중요한 내용들을 좀 오른쪽에 좀 요약을 해둔다거나 이런 것들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이런 내용들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직접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돈 내고 하신 거잖아요. 돈 내고 하셨는데 왜 여기다가 시간을 안 쓰십니까? 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노력이 더해져야지만 이게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TAP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의 공부 마음을 헤아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생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게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신규 상담을 할 때 처음 보는 아이의 마음을 속속들이 읽어내서 뭔가 전문인 것 같은 느낌을 학부모님들께 전달해주면서 그로 인해서 신규생으로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 전문가로서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에 이제 가끔씩 올라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이 굉장히 쉬웠다라는 원장님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분명히 더해지지 않으면 좀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말씀드렸었을 때 이 자기 효능감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목표 지향성 동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나요? 네, 더 나아가서 이거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뭐였었죠? 그렇습니다. 시험 불안을 보기를 제가 조금 원해드렸대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불안, 정서적 요인, 결과적 요인, 관계적 요인, 일반적 요인, 시험 준비, 시험 도중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마지막에 플러스 알파로 의사소통을 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기 효능감부터 하나씩 좀 읽어보도록 하죠. 자, 자기 효능감 보니까 딱 중간 정도예요. 물론 어떻게 exactly 50%입니다. 야,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평균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죠? 여기도 50%예요. 야, 이 친구 참 정말 보통이네요. 보통이 아닌가요? 보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기효능감 보통, 영어적 자기효능감 보통. 그냥 여긴 별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는 자기효능감이 낮지도 않고요, 높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효능감 그냥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경이라는 학생은 자기효능감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요. 목표 지향성 동기 볼까요? 자, 여기 보이시는 그 자기조절 동기에 대해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유경이의 그래프인데 숙달 접근 동기만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요. 수행 접근 동기 낮고 숙달 회피 동기 낮은 편이고요. 수행 회피 동기도 낮은 편입니다. 30% 모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통의 아이들보다 좀 낮은 걸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행 회피 동기가 그나마 낮은 거는 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왜냐면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들을 좀 나타내고 있고 하위권 아이들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하위권 아이들이 수행의 피동기가 비교적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를 못했을 때 엄마한테 또는 선생님한테 뭔가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혼나거나 이런 상황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자극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행회피 동기가 아예 낮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수행회피 동기가 낮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쪽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반쯤 포기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숙달 접근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는 거는 이 아이가 공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미, 흥미, 지식을 쌓는데 어떤 즐거움,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는데 어떤 뭐 기분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을 아이가 정말 잘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공부가 재밌어서 한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얘는 그냥 지 공부를 알아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냥 넘어가 볼게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냥 그대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표 안 봐도 괜찮아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전략으로 넘어왔네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쭉쭉쭉 확대, 한 번 더 확대. 확대.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뭐 그러든지. 네. 이상하네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자, 여기 보시면은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시험 불안이 높게 나타나고요. 시험 볼 때 오히려 줄어들어요. 이 친구는 시험을 보는 순간에는 오히려 그냥 나 이번에 점수가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하고 오히려 좀 차분해지거나 막상 어떤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런 어떤 과제들, 시험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비교적 차분하게 푼다. 보시는 것처럼 아예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전에 느끼는 어떤 아주 극한 불안감보다는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생리적인 어떤 현상들이죠. 식은땀이 난다, 소변이 마렵다, 머리가 하얘진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어떤 생리적인 현상과 관련된 시험 불안들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시험 준비하면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험 불안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 친구는 결과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두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은데 저 두 가지가 아마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크게 이 또래 아이들에게는 세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가족, 두 번째는 선생님, 세 번째는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단 가족인지, 그러니까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되는데, 쓱 내려보니까 이 친구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안 좋습니다. 여기가 보통 범위잖아요. 근데 보통 범위보다 바깥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통이다 해서 그렇다 또는 좀 그렇다 이 사이에 응답에 들어오는데 이 친구는 아니다라는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랑 대화를 나누는 게 좋다. 아닙니다. 엄마랑 대화를 나눌 때 뭔가 내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한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 친구는 그런 것들이 시험 점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엄마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시험 불안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뭘로 돌아가 보냐면, 어머님께서 아이를 많이 억압하고 관리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원장님께서 느끼신 바 그대로 어머님이 아이에게 일정한 어떤 학업 성취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TLS 검사를 학부모님들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마 부모님의 학업 성취 압력이 높게 측정이 될 거고 엄마는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느끼는 학업 성취 압력이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는 자녀 이해 공감 지수가 100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아마 130 정도 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른 내용들까지 한번 섞어서 본다면, 자, 학습 동기에서 이제 자기효능감은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이 그렇게 많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부 자체가 좀 재밌다라고 느끼는 아이이긴 합니다. 그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 친구의 학습 태도는 흥미는 이거는 좀 그래요. 이 보시면 이 친구는 숙달 접근 동기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는 거를 잘 아는 아이죠. 하지만 영어에 대해서 효능감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영어를 아주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을 타고났다라는 생각은 미처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영어 흥미나 주의 집중이나 능동적 학습이 낮음 수준이에요. 전반적으로 학습 태도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의 집중도 잘 못하고 능동적 학습도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즉 숙달 접근 동기가 높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영어에 대해서 뭔가 호기심을 갖게 하고 흥미를 갖게 한다면 알아서 공부할 거예요. 만약에 이 흥미가 오른쪽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그렇다면 얘는 능동적 학습도 분명히 오른쪽으로 뻗어나갈 아이입니다. 흥미가 있으면 관심이 있는 거고, 관심이 있으면 호기심이 있잖아요. 호기심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왜? 얘는 숙달 접근 동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동적 학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뭐 일반적인 어떤 아이들의 모습일 거예요. 자, 학습 전략을 보면은 영어 학습 전략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른 학원에서 온 친구라고 한다면 그 전에 학원이 엄청 좀 빡세겠거나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어적인 흥미를 많이 낮출 수 있는 흥미 위주의 수업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공부하는 방법조차도 많이 틀렸어요. 물론 인지 전략은 높게 아이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학원에서 제공해준 어떤 방식 또는 아이가 스스로 만든 방식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둔다면 이런 전략들은 학원에서 좀 제시한 전략들 중에 몇 가지가 좀 포함이 되어 있진 않나. 반면에 영어 학습 전략은 낮은데 여기서 좀 높게 나오는 것들은 한번 우리가 유심히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타인지 전략은 보통이에요. 이 정도 부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의사소통 학원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이 친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좋은 선생님 혹은 공부 잘하는 아이가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정도까지만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공부의 중심에 자기가 서 있을 수 있는 친구예요. 자, 낮은 학원 의존도와 높은 숙달 접근 동기, 이런 것들이 이 친구에게 자기 효능감과 영어적 흥미를 적당하게 부추겨줄 수 있는 환경을 확보만 해준다면, 정리하자면 여기 보이는 이 두 가지 자기 효능감을 좀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영어적 흥미를 좀 더 높여주는 어떤 솔루션이 학원에서 제시가 된다면 이 친구는 많은 것들이 좋아질 거예요. 예를 들면 능동적 학습도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시험 불안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관리를 통해서 좀 낮춰줄 필요가 있겠죠. 아직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정도의 시험 불안을 나타내는 것은 조금 엄마의 문제가 좀 크다고 좀 봐집니다. 자, 대충 여기까지는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엄마가 문제로 보입니다. 이튼탐 원장님께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많이 억압하고 관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고스란히 나오기도 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LS 검사를 한번 보시면 엄마를 좀 더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이 친구에게 제가 만약에 영어 원장님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현재 숙달 접근 동기가 매우 높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알아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인 느낌들을 좀 지워버리고 긍정적인 느낌들, 영어도 좀 재미있을 수 있다는 느낌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학교 1학년 혹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영어를 흥미 위주로 공부하는 시기는 많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 더 끌고 와서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호감을 좀 유지하고 흥미를 좀 유지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장치들은 분명히 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난이도를 좀 쉽게 가져가서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느낌을 좀 걷어 올리고 영어를 본인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학습 전략,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 있죠. 3-1번부터 3-5번까지가 교과목에 대한 학습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교과목에 대한 학습 전략 중에서 아이가 지금 낮은 편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낮은 편이라고 나온 것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낮게 나왔는지 이 5가지 질문들 중에서 하나, 2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 공부 방법을 코칭을 이렇게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영어 학습법에 관련된 코칭이 될 텐데 그 방법들이 여러분 학원에 솔루션으로 좀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질문들 중에서 여러분들 학원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첫 번째와 네 번째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지금 이 친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이런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상담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올려드렸다고 하시네요. 네, 도움이 되겠죠. 자,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현재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영어예요. 자,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내용 없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고1 여학생이래요. 고1 여학생, 네. 점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욕심이 좀 있진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검사 개요는 사실 여러분들 이 검사 개요 가지고 상담을 하실 때는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하나둘씩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전반적인 개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고 최하, 높음이에요. 불안은 높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심리 상태가 무너져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런 방사형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가 바깥쪽으로 쭉 퍼져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김삼수 원장님께서 학원 의존도나 시험 불안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척도인데 이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시험 불안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험 불안과 학원 의존도를 여기에서 이제 정반대로 그러니까 학원 의존도는 낮은 게 좋은 거고요. 시험 불안도 낮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험 불안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시험 불안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헷갈리기 시작하셨죠?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방사형 그래프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방사형 그래프의 존재 이유는 모든 자료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놨을 때 어떤 일정한 방향을 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척도가 안에가 0에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100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보통 좋아서 이 면적 자체가 넓으면 넓을수록 뭔가 좋을 때 그리고 이런 균형감을 나타낼 때 보통 방사형 그래프를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래프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방사형 그래프에서 자기효능감은 100점이 좋은 거고요. 자기조절질수 100점이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흥미, 습관, 인지학습 전략 100점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시험 불안은 빵점이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학원 의존도도 낮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방사형 그래프에서는 학원 의존도의 그 척도를 방사형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안쪽이 좋은 거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삐쭉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예요. 모양이 안 예쁩니다.
모양이 안 이쁜 걸 떠나서 이 방사형 그래프의 애초에 디자인한 목적 자체가 많이 훼손이 돼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일단 방사형 그래프를 표현하는 건 무조건 맞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표현 방법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학원 의존도나 그러니까 시험 불안이 바깥쪽에 있는 게 좋은 거여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 자체를 100점에서 오히려 뺐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역전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는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게 좋은 거다. 어디에서? 여기 딱 맨 첫 표지에서만 첫 번째 표지에서만 방사형 그래프가 이 검사지에서 많이 안 나와요. 하나, 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정서적 요인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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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요인은 낮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바깥쪽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한 10분 정도에게만 하신다면 이 내용은 분명히 잘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김삼수 원장님께서 시험 불안이 아니라 시험 안정감, 학원 의존도가 아니라 학원 독립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학원 의존도와 반대되는 개념의 어떤 용어를 사용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 의견을 이제 반영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 불안을 반대로 하는 어떤 시험 안정감이라는 용어 자체를 아직 학계에서 정의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학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저희 검사지에서 사용하는 데에는 좀 적잖이 부담이 좀 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이 방금 보셨던 방사형 그래프로 상담하시는 게 적잖이 불편함이 조금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만 익숙해지게 되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대신하고 좀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자기효능감이 아주 낮아요. 그리고 영어적 자기효능감은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한다면 사실 확인된 조절도 적당히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이렇게 보시면은 사인 그래프 모양처럼 생겼죠. S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S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친구의 자기조절 동기가 요걸로 판단하기에는 자기조절 동기로 이 친구의 동기를 구분하기에는 어렵다. 왜냐면 여기다 이렇게 물을 담으면 이만큼 물이 고이는 상황이 생기죠. 이게 이제 그릇이라고 본다면 위에서 물을 이렇게 쭉 부어내린다면 여기는 흘러내려가고 이쪽도 흘러내려가겠죠. 이쪽도 흘러내려가니까 여기 이렇게 물이 쌓일 거예요. 이렇게 물이 쌓이는 공간이 존재하는 자기조절 동기는 자기조절 동기로 이 친구의 동기를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동기도 조금 있고 그렇지 않은 동기가 조금 가장 많이 있기는 하고 완전히 외적인 동기도 많이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있기는 해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자기조절 동기 간단하게 좀 눈에 보여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면 이 친구는 자기효능감이 조금 낮다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숙달 접근 동기, 수행 접근 동기, 숙달 회피 동기, 수행 회피 동기. 그러니까 회피 동기 두 가지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친구 회피 동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회피 동기는 안 좋은 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회피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숙달 회피, 공부가 안 됐을 때 답답한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아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숙달 접근 동기가 그냥 보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를 알아나가는 게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보통입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이에요. 보통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해가 안 됐을 때 답답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있는 마음은 조금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적어도 그만큼의 공부는 할 마음은 있다라는 거죠. 동기니까. 동기가 있다고 해서
뭔가 아이가 점수가 높거나 낮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꼭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동기가 형성됐다고 해서 그게 실제 성적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동기는 충분하시잖아요. 학원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재원생도 많이 늘려서 좀 더 여유 시간도 갖게 되고 학원을 월 1회만 출근해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벌 수 있는 학원을 만들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들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동기가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리고 그런 이유들을 알아서 잘 찾아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 동기, 그 중에서도 목표 지향성 동기, 그 중에서도 회피 동기 두 가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숙달 회피 동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답답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남들의 시선이라든지 좀 부정적인 평가가 싫어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딱 그 정도까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더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욕심 자체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아마 예전엔 높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실의 벽에 많이 부딪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태도예요. 흥미.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본다면 영어의 흥미가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까지 최하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흥미가 낮은 거는 분명히 이 친구가 영어 성적을 잘 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짚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의도 낮은 편, 능동적 학습. 고등학생인데 능동적 학습 안 되는 거는 서둘러 좀 교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능동적 학습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잘 하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은 뭔가 주인공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정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 태도를 좀 볼까요? 학습 전략이 되겠네요. 영어 학습 전략, 여기 누르면 넘어가죠. 그렇네요. 자, 영어 학습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인지 학습 전략은 조금 문제가 있고 메타인지 전략도 그렇지만 영어 학습 전략은 낮은 편이지만 여기에 오차범위까지 생각한다면은 요 정도가 아주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45.92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34.16% 정도로 높은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인지 전략을 제외하고서는 조금 그 정도로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시험 불안. 와우. 다른 교과목에 대해서는 시험 불안이 없는데 영어 시험에서만큼은 어마어마하게 시험 불안이 있어요. 네. 부모 자녀 의사소통. 학원 의존도도 적당한 수준이지만 적당하게 높은 편이에요.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네요. 이 친구 아마 사춘기가 좀 늦게 왔나요? 저렇게까지 고등학교 학생이 부모와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게 쉽지 않은데 엄마의 욕심이 아직 포기가 안 된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이를 좀 잡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해서 좀 충돌하고 있지는 않나. 또는 아이의 꿈이 공부랑은 좀 거리가 먼데 엄마가 아이의 꿈이 그러한 걸 용납 못해서 계속해서 어떤 갈등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볍게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시험 불안이, 이건 너무 의심하죠.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시험 불안이 이 정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기오는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영어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다 내려놨어요. 그렇다는 뜻은 이미 영어가 많이 진행이 돼 왔죠. 그러니까 적어도 중학교 때 그 영어의 기초가 잘 닦이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힘들잖아요. 적어도 어휘 같은 게 중학교 때 필수 단어 같은 경우는 잘 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단어, 그러니까 잘 외워야 되는데 그런 단어들을 만약에 아이가 잘 못 외웠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가면은 뭔가 책을 읽어도 해석이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문법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미 많은 것들을 내려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영어 시험에서 엄마에게 뭐 좀 이런 푸시를 받다 보니 또는 영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 영어 시험 불안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던 걸 아까 우리가 모두 목격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면 좋은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지금 영어적 자기효능감이 매우 낮아요. 그리고 수행 접근 동기 적당히 점수를 잘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속달, 회피, 수행 회피 동기가 매우 높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적당히 조금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이시는 부가된 조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엿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친구가 남들 시선을 어느 정도 좀 의식을 하고 있고 수행 회피 동기 때문에 의식을 하고 있고 남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좀 싫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 부모님과의 마찰,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시선들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잘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마음 그런데 본인은 영어를 잘할 수 없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나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거기에 공부에 대한 흥미도 없고 여태까지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새롭게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도 뭔가 막막하고 이런 아이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솔루션을 주시겠습니까? 영어 원장님들께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기본적인 단어들부터 다시 하나둘씩 외워나가는 방법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쌓아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다라는 게 담보가 되어야지만 이 과정을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수준에 맞는 공부를 좀 시켜주는 게 좀 중요하고 이번 방학 때 수학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영어학원에 좀 자주 불러서 영어 문법서 한 권 정도는 좀 도파를 하고 문법 영상 온라인에 많이 좋은 강의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강의들 천천히 듣게 해서 일단 기초적인 문법의 틀 한번 잡고요. 왜냐면 또 내신은 문법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최소 버큐블러리 정도까지는 아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아이 앞에다 두고요. 아이랑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번 겨울방학 때 딱 요거만 하면 너는 영어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네가 약속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일정한 미션을 줄 거고 너를 이렇게 돌봐줄 거야. 그리고 너가 앞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야. 단 네가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네가 최소 2달 동안 버텨내야 돼. 1월달하고 2월달까지 버텨내야 돼. 이 2달의 과정을 버텨낸다면 너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분명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거 내가 약속할게. 이런 식의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엄마 불러다 놓고 그 TLS 검사를 보는 거예요. 두 친구 다 지금 심리 상태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아이의 어떤 상처받는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엄마를 조금 혼내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엄마 손을 다 떠났어요. 근데 왜 엄마는 아직도 아이를 놓지 않았을까요? 왜 아직도 자기 손으로 아이를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본인도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을 거면서 꼭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엄마가 일단 바뀌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엄마를 아이 앞에서 혼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저 선생님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촬영을 시작한 지 이제 38분, 40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올라온 2개의 검사지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15일날 올라온 것들은
지난 그 사례교육 때 했었던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미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천의 김선미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와 이튼탑 원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 사례 분석을 조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스터디방에 이제 사례들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때로는 답글을 좀 달려고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고요. 답글을 다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빠르고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들으실 수 있게끔 운전하시면서 그냥 가볍게 좀 들으신다거나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게끔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화면을 안 보면서도 그냥 들으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수치들도 적당하게 좀 읽어주고 팟캐스트처럼 화면 없이 그냥 팟캐스트처럼 들으실 수 있게끔도 좀 준비를 말하는데 좀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준비들까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29일이에요. 오늘 29일 지나면 이제 30일이겠네요. 그 다음날은 31일이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틀에 2018년 이틀을 더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시 있잖아요. 쉰브로우스키 폴란드에 두 번은 없다.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2018년에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그리고 모레 저녁까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모두가 그러했듯이 목표에 다 도달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2019년에는 꼭 메이크업 되길 바라시고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데 저 또한 여러분들께 좀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원장님께서 TLP를 더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노력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